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순천 곡성 선거구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가 소선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 후보로 호남에서 당선됐습니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낮은 투표율 속에 권은희 후보가 당선됐고 이계호 후보와 신정훈 후보도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청소용 폐토사 만여 톤을 불법으로 10년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터넷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치유학교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정권 심판론이 아닌 지역 일꾼론의 승리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불통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지역 발전을 내세운 인물론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대이변을 낳았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승리는 새정천합 서가번 후보의 정권 심판론보다는 지역 일꾼론이 민심을 파고든 결과입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예산 폭탄을 퍼부어 지역 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며 선거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예산의 길을 아는 자신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인물론도 자신의 고향인 곡성에서 높은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년 10개월 임기의 보궐선거인 만큼 새누리당은 밉지만 자신에게 한 번만 일할 기회를 달라는 진정성도 바닥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나홀로 선거로 순천 곡성을 지역구도 타파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호소도 폭넓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선거 혁명, 정치 혁명을 저는 이루했다고 봅니다. 이제 온 국민이 협조하고 도와줄 차례입니다. 여기에 새정치합에 대한 실망과 민심 이반도 한몫을 했습니다. 지역주의에만 의존하는 새정치합의 정치적 무기력증에 따끔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지역 정서가 컸습니다. 6년 동안 무려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한 새정치합에 대한 반감도 이정현 후보의 돌풍을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광주 전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로는 처음인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호남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순천 곡성 선거구에서는 이정현 당선인이 서가번 새정치연합 후보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과 함께 정치 인생 내내 쉬운 길보다 고난을 선택해온 독특한 이력이 눈길을 끕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이정현 당선인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총선에서 광주로 출마해 낙선한 뒤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해달라며 열변을 토했던 것이 그의 기억에 각인됐고 이후 캠프 언론특보,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박 대통령의 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박 전 대표가 패한 뒤 이명박 후보 쪽으로부터 선대위 고위직 제의를 받고도 이를 고사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호남 출마를 고집하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연이어 낙선의 고배를 마시던 이 당선인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2번으로 턱걸이 당선의 행운을 거머쥐면서 국회의원직과의 첫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호남 출신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듯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출신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원내에서 호남을 대표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19대 총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만 겁니다. 이후 현 정부 두 번째 홍보수석으로 발탁돼 정권 초기 치열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지 1년. 이 당선인은 서울 동작을로 출마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뒤집고 호남 출마라는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해 자신의 정치 인생 최고의 이력을 쌓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전남 지역의 나머지 선거구 3곳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으로 몸살을 앓았던 광산을의 경우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권은희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2.3%를 기록했고 광산을 전체 유권자 16만 명 가운데 불과 2만 1천여 명만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결과가 일찌감치 예견된 데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전략 공천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선거운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보궐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호 후보가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이계호 당선자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의 경험을 살려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농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농촌의 근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각오입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신정훈 당선자는 중앙 무대에서 정치를 쇄신하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합하고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간신히 세석을 건지고 전체 판세에서 밀리면서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제설용 모래나 염화칼슘은 쓰고 나면 모아서 재활용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국토관리사무소가 이걸 도로가에 그냥 쌓아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둔 게 10,000톤이 넘습니다. 송전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풀이 무성한 높이 10m의 이 언덕. 자연스레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 일부러 흙모래를 쌓아서 생긴 겁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흙모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 겨울 빙판길에 깔렸던 것들입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뿌린 제솔용 모래와 염화칼슘을 다시 걷어들인 것으로 여기엔 차에서 나온 각종 매연과 기름, 이물질이 가득합니다. 이런 페토사는 폐기물 처리 지침상 창고를 만들어 보관하도록 돼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창고를 만들어 보관하더라도 석 달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고 그 이후엔 재활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와 순천 국토관리사무소는 매년 봄 도로 청소를 하고 나온 이런 페토사를 처리하지 않고 10년 가까이나 길가에 쌓아뒀습니다. 나주에 3,500톤, 보성과 순천에 7,000톤에서 전남 지역에만 모두 1,500톤의 페토사가 방치돼 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지하수 오염과 지금 현재 토양 오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금 그 독성 물질들이 지금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국토관리사무소 측은 페토사 불법 방치가 맞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져가는 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기 보관하는 건 사실입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재활용 방안을 성분석하고 재활용 하려다가 이제 그게 좀 지연되고 메이츠 많아가지고 장기 보관하게 됐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는 최근에서야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불법 사실을 뒤늦게 한 보성군 등 자치단체들은 국토관리사무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3,700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에서 10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3,700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월별로는 8월에 1,300여 가구를 시작으로 9월에는 1,700여 가구, 10월에는 5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입주민을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수기인 8월에 1,300여 가구가 공급돼 전월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주 지역의 오피스 빌딩 수익률은 0.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 지역의 오피스 빌딩 수익률이 낮은 원인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유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매년 감소해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지역은 오피스 빌딩 수익률은 전분기보다 0.05%포인트 오른 1.29%를 나타내며 전국 9위를 보였지만 매장용 빌딩의 투자 수익률은 1.13%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추석이 일찍 찾아오면서 지역 유통업계에서도 예년보다 빨리 추석 고객 잡기에 나섭니다. 광주 지역 이마트는 내일부터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에 들어가 과일과 육류 등 모두 120여 가지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이른 추석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다음 달 8일부터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평소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청소년들 때문에 소갈이를 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 지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중학생들이 집을 떠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이 지낸 지 일주일째. 인터넷 중독의 악영향 등 그동안 배운 내용을 퀴즈로 풀고 있습니다. 자, 척추가 S자 형태로 휘어지는 증상은 척추 측만증. 오, 맞았어. 인터넷에 중독된 도내 청소년 25명을 모아 11박 12일 동안 진행되는 인터넷 치유학교. 함께 먹고 자며 상담과 역할극, 마술 배우기 등 체험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없이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 10만 5천여 명이 인터넷 중독, 이 가운데 9%는 일상생활 장애와 금단 현상을 나타내는 고위험군입니다. 인터넷 안 할 때는 머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아픈 것도 좀 주는데 게임을 맨날 하면은 좀 허리가 계속 아프고 좀 목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대신 할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들에게 컴퓨터 하지 마, 인터넷 하지 마, 스마트폰 하지 마. 그럼 뭘 해야 돼? 그 뭘 해야 되는지를 풍부하게 마련해 주는 게 학교나 사회나 부모님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년 여름방학 각 지역에서 열리던 인터넷 치유학교는 전북 무주의 상설학교까지 만들어지면서 연중 운영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다음 달 4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여름방학 영어 캠프는 광천초등학교와 서석초등학교 등 광주 지역 4개 거점 영어체험센터에서 진행되고 일선 학교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57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영어 캠프가 저소득층 자녀와 영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 정원의 65.2%로 수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광주 남쪽 대학들도 9월 6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전남대는 2,700여 명, 조선대는 5,200여 명, 광주대와 호남대, 동신대 등은 각각 1,500명 안팎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목포해양대와 광신대, 광주교대 등은 수시 모집에서 특별 전형만 실시하고 전남대와 조선대는 의대와 치대에서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말다툼 끝에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20대 노숙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광주시 북구의 한 노래방 건물에서 73살 윤모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2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 달 전부터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노숙을 하던 이 씨가 사건 당일 윤 여인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가을 야구로 향하는 발걸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NC와의 시즌 11차전, 숨막히는 접전이었지만 역전패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단 한 경기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 타이거즈는 또 역전패입니다. 올라가기도 바쁜데 이틀 연속 역전패를 당하며 4강의 문턱에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경기 중반까지 투타의 조화로 흐름은 좋았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임준섭 선수. 위기 상황에서 타자들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패기를 보이며 5이닝을 2실점으로 잘 막아냅니다. 타선에서는 이대형이 2타점 적시타를 때리고 김주찬이 2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점수는 4대3. 기아가 1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필승조가 총출동했지만 1점을 지켜내기엔 힘에 부쳤습니다. 홈런을 허용하고 투수 실책에 적시타까지 역전당하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재역전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8회 2명의 주자가 있었지만 후속타 불발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9회 타격감 좋은 김주찬, 이대형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아는 결국 1점 차로 승리를 내주고 NC의 3승 8패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오늘 오후 6시 30분 마산구장에서 NC와 시즌 12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김병현, NC는 웨버 선수입니다. 연패를 끊어내는 김병현 선수의 호투 기대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핵심 사업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전략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발굴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화와 예술,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다변화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중국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맞춰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정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2014 한중 문화교류의 밤 행사가 오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올해 한중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소년소녀 합창단 등 45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해 정일성이 중국에 남긴 대표 음악과 한류 드라마 삽입곡 등을 연주합니다. 오는 10월 25일 열리는 정일성 축제 때는 베이징의 공연단이 광주에 와서 정일성의 음악과 중국의 전통 무용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양파와 마늘, 겨울 배추 등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을 법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칭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수목원 조성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시작된 전남도의회 288회 임시회는 어제 폐회했습니다. 전남농협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의 수도권 시장 공략을 위해 고향 하나로 클럽에서 전남쌀 알리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평 나비쌀과 해남 한눈에 반환쌀 등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이 공동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산업부와 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고용연계형 디자인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의 수요에 맞춘 디자인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5개 대학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조선대는 내년 2월까지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한 뒤 디자인 전문 회사에 취업시킬 계획입니다. 광주은행 본점에 입주해 있는 롯데갤러리와 문화센터가 올가을 롯데백화점으로 이전합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광주은행 본점 1층에 있는 갤러리와 5층에 있는 문화센터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롯데백화점 11층에 700평의 공간을 마련해 올가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갤러리는 이전 준비를 위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임시 휴관한 뒤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새로 마련된 공간에서 개관할 예정입니다.